안녕하세요. 김기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크리에이터가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에 대해서 좀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터, 특히 이제 1인 크리에이터,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는 크리에이터라고 하면은 뭔가 미디어 창작물을 주로 만드는 그런 크리에이터가 될 거고요. 대표적인 크리에이터는 당연히 유튜버, 유튜브를 주업으로 하시는 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뭐 인스타그램 릴스라든지 틱톡이라든지 다른 플랫폼의 이 쇼폼 타입의 영상으로도 많이 지금 확장이 되고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공통적으로 통용이 되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알고 유튜브 컨텐츠를 만드셔야지 추후에 유튜브나 다른 SNS 플랫폼을 통해서 미디어 컨텐츠를 생산하시고 퍼블리시 하시고 하실 때 곤란스러운 일, 예를 들면은 실컷 잘 만들어 놓고 저작권 침해로 땡전한품 뭐 광고 수익을 못 얻는다든지, 또 때로는 소송을 당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최소한으로 피하기 위한 그 정도의 상식, 어렵지 않은 수준에서 좀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사실은 그 저작권 강의, 제가 이제 제 유튜브에서 지식재산권, 발명 특허, 디자인 특허, 저작권, 상표권 이미 다 다뤘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내용은 이제 그거를 참고하시면 컨셉이나 이런 건 더 이해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우선 그 저작권이라 하면은 그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양한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하실 건데, 기본적으로 저작권이라 하면은 저작권자가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 갖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가 발명 특허 같은 경우는 독점권, 배타적인 독점권, 내 아이디어에 대한, 내 발명에 대한 배타적인 독점권을 가지는데, 저작권 같은 경우는 어떤 권리를 가지느냐? 카피라이트라고 하잖아요. 이 저작권이 카피, 복사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해당 저작물에 대한 뭐 복사, 배포, 전시.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권리, 누군가가 이거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 카피라이트 말 그대로 이 권리를 가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저작권이 왜 막강한 지식재산권이냐라고 하면은, 대표적인 게 이제 월트 디즈니 미키마우스 캐릭터로 대변이 되는데, 그 월트 디즈니가 돌아가신 지 꽤 됐어요. 근데 이제 이 월트 디즈니가 원태 지금은 이제 아시는 것처럼 막강한 회사가 됐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마블 코믹스라든지 스타워즈로 대표되는 뭐 루카스 필름이라든지 이런 정말 대형 컨텐츠 회사들도 다 사들일 정도로 굉장히 거대한 기업이죠. 그 토대가 결국은 이 캐릭터 사업,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 사업으로 인해서 이만큼 커진 거거든요. 예. 근데 제가 이 막강하다라고 계속 얘기를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발명 특허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출원일, 그러니까 이제 심사를 하기 위해서 특허청에 이 서류를 제출을 해요. 그래서 출원 일자를 받는데, 그때부터 권리를 가지는 게 아니라 통상적으로 그 신청한 날짜로부터 1년 반에서 2년 정도 이후에 심사를 통해서 이 발명 특허에 대해서 권리가 부여가 되는데, 출원한 날짜로부터 20년입니다. 그 독점적인 권리를, 배타적 독점적 권리를 가지게 되는 기간이. 근데 저작권은, 제가 예를 들어서 이 미키마우스 보시는, 화면에 보이시는 이런 미키마우스 캐릭터를 만들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월트 디즈니처럼. 그러면 제가 살아있는 동안 이거에 대한 저작권을 충분히 행사를 할 수가 있고, 제가 죽은 이후에도 무려 70년 동안이나 이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월트 디즈니가 이 미키 마우스를 그리신 창업자이시죠. 월트 디즈니가 돌아가신 이후에도 지금까지도 그 권리를 계속해서 이제 누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출간한 책 두 권에 대한 저작권 권리를 지금도 행사하고 있죠. 그래서 그 저작권 권리로 저의 카피라이트 권리를 출판사 계약을 해서 출판사가 저한테 승인을 받아서 허락을 받아서 위에 언급드렸던 것처럼 이제 복사 배포 전시 책으로 복사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책에 대한 권리는 적용을 해보면 제가 죽고 나서 4, 5, 70년까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이 저작권에 대한 대상은 대표적으로 어문이라고 하면은 책, 소설, 저도 책을 냈지만 이런 건 다 포함되고요. 미키마우스가 대표적인 캐릭터, 음악, 요즘은 이제 음원에 대한 이 저작권 행사가 막강하죠. 그리고 연극, 미술, 그리고 건축, 사진, 영상. 영상도 제가 특정 영상을 이렇게 잘 찍어 놓으면 그 자체가 저작권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유튜브 컨텐츠를 생산을 하면은 그것 또한 다 저작권 행사를 할 수가 있겠죠. 도형, 그리고 소프트웨어. 이 소프트웨어가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흔히 부르는 이 소프트웨어가 발명 특허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영역이 요만큼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작권으로 이만큼 오히려 훨씬 더 큰 영역을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으로는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컨셉이나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알고리즘을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 발명 특허로는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완성된 소프트웨어가 그냥 권리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특정 분야에서 어떤 효과를 누리는지 이제 다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정 분야라고 딱 한정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이 사례를 소개드릴 때 ATM기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ATM기가 버튼 몇 번 이렇게 누르면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송금을 할 수도 있고 돈을 이렇게 출금을 할 수도 있고 입금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 하드웨어와 결합된 형태,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로 하드웨어를 제어할 수 있는 형태가 보통 발명 특허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작권이 계속 막강하다고 얘기를 드린 게, 발명 특허로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경우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게 요만큼이라고 하면은, 저작권으로는 그 자체 알고리즘을 보호받기 때문에 영역이 훨씬 넓다. 저작권은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영역도 넓고 그 존속 기간도 훨씬 길다. 그래서 굉장히 막강하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1인 크리에이터가 이 저작권에 대한 컨셉은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추가적으로 크리에이터가 저작권에 대해서 아실 필요가 있는 거는 이 우리가 얘기하는 카피라이트가 있고, 이 카피라이트의 C를 이제 심볼화해서 이 카피라이트 로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앞에 보셨던 것처럼 카피라이트 all right reserved 뭐 이런 식의 표기를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특히 웹이나 블로그 같은 데서. 근데 반대로 이 C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카피 레프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카피 레프트, 이게 이제 공개 저작권이라는 개념이고, 공개 저작권은 내가 만들어 놓은 컨텐츠 가져다 써. 원하는 대로 가져다 써. 혹은 가져다 쓰는데 상업적으로는 이용하지 마. 때로는 가져다 쓰는데 상업적으로도 이용해도 돼. 다만 출처는 명확하게 해. 몇 가지 이제 조건들을 걸고 그 조건 하에서 이제 공개를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제 리눅스 사례를 들 수가 있는데, 윈도우 체제가 있고 리눅스 체제가 있고, 리눅스가 뜨게 된 계기 중에 하나, 발달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윈도우즈나 맥 OS 같은 경우는 그 기업들이 이제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운영 체제를 개발하고 판매를 하고는 소스를 공개를 안 하죠. 업데이트를 대신 시켜주죠. 근데 리눅스 같은 경우는 소스 자체를 오픈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그 오픈 소스를 보고 변형을 할 수도 있고 가져다 쓸 수도 있고 다른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응용을 할 수도 있고, 이게 리눅스 정신이라고도 보통 얘기를 하는데,
것처럼 오픈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카피랩트를 전략적으로도 그렇고 이해를 하시는데 가장 도움되는 사례는 이 여러분들 다 아시는 싸이. 예. 예. 전 세계를 강타했던 2012년의 싸이의 강남 스타일. 이게 이제 확 뜨게 된, 특히 유튜브에서 확 뜨게 된 계기, 확 퍼지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저작권 행사를 포기했어요. 예, 보통은 유명 가수들의 음원에 대한 저작권은 행사를 하죠. 그래서 유튜브에서 특정 기간 동안 자기네들 채널을 통해서만 딱 티저나 이런 식으로 뿌려놓고 결국은 돈 내고 들으라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데 싸이 강남 스타일은 혹시나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저작권 행사를 포기했습니다. 음원이 빵원입니다. 막 가져다 쓰는 거예요. 공짜니까 여기저기서.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이 굉장히 핫했죠. 이 춤 자체가. 그러니까 이거를 이 영상 자체가 그 저작권 행사를 했다 보니 이거를 이제 가져다 패러디물도 막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작이 있는데 패러디물이 막 여기저기 저기 퍼지니까 원작에 대한 인지도 자체가 훨씬 높아지는 거죠. 예, 패러디 영상도 막 쓸 수 있도록 해줬고. 보통은 2차 저작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패러디 같은 경우는 1차 저작물을 이제 이미지 1차 저작물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훼손하면 안 되고 상업적으로 좀 이용하면 안 되고 패러디라는 것 자체가 정치적 풍자라든지 어떤 풍자 이제 이 원작은 훼손하지 않으면서 원작은 충분히 존중을 해주되 이제 약간 파생해서 재미를 북돋아주는 뭐 이런 컨텐츠를 이제 생산하는 이제 방법을 이제 일종의 패러디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런 제약 조건들을 다 없앤 거죠. 뭐 원작 훼손해도 돼. 막 퍼뜨리기만 해. 뭐 이런 식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CCL이라고 표기를 하는데 이런 표시를 블로그에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표현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간단하게 뭐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면은 사람 모양 되어 있는 거는 저작자 이름, 출처 등 저작자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거 오픈 소스로 내 컨텐츠를 허용해주겠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내 컨텐츠에 대한 인지도는 높여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반드시 해주시는 게 좋고 돈 표시에 이렇게 줄이 쫙 가 있죠.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이미 돈 벌려고 내가 어떤 수단으로 만들었는데 이거를 가져다가 돈벌이로 쓴다. 이거는 안 된다. 이거 하려면은 별도 계약해야 된다. 네, 그런 의미고 요거는 이제 재활용하는 듯한 이런 표시가 돼 있죠. 2차적 저작물 제작을 허용하되 그러니까 싸이의 패러디물 이런 거 만드는 거 허용하되 2차적 저작물에 원 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 말이 조금 어려운데 그러니까 뭐 이제 1차적 저작물 원작의 어떤 그 라이센스 계약 이거를 가져다 쓰기 위해서는 뭐 라이센스 계약을 한다든지 혹은 뭐 어떤 상업적인 뭐 계약이 돼 있다든지 그거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의미고요. 이퀄 표시되어 있는 거는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저작물을 이용한 2차적 저작물 제작을 금지한다는 의미. 그러니까 원작 훼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표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조금 이해를 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저작권 침해 사례, 특히 이제 SNS 저작권 침해 사례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 조금 읊어드리자면 우선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게 있는데 이거를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아이디어 그 자체예요. 아이디에이션한 그 자체는 사실 영업 비밀로서 보호를 해야 되는 거지. 이거는 이제 저작권은 공개된 거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가 없죠. 그리고 국가나 정부, 지자체, 주로 이제 그냥 모든 정부기관, 모든 공공기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서 이제 작성해서 나온 뭐 문헌이라든지 법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편집이나 번역된 거 이런 거는 저작권 보호 못 받아요. 그 나라 운영이나 법률 쪽으로 이제 노티스 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또 하나가 이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 보도. 그러니까 뉴스 그대로 전달하는 거. 남이 뭔가 사실 얘기한 거. 뭐 예를 들면 이제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2012년도에 론칭해서 뭐 200만 뭐 2억 뷰 이상 뭐 기록했답니다. 이 내용 자체가 사실이잖아요. 이거를 뭔가 그대로 가져다 써놓고는 그거는 이제 시사 보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자체는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죠. 그 내용을 전달하는 컨텐츠를 좀 코믹하게 만든다거나 제 목소리로 입히고 뭐 이런 거는 이제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잖아요. 이런 거 자체는 앞에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사실 그 내용 자체는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앞에 이제 프로그래밍 얘기를 계속 드렸는데 프로그래밍 자체는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지만 이거를 작성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언어, 규약, 해법, 그러니까 뭐 C랭이라든지 C#, 뭐 자바, 자바스크립트, 그거 이제 코딩할 때 이 룰이 있잖아요. 그 규약 그리고 이제 해법 이런 것들은 저작권 보호 못 받는다. 매뉴얼 만든 거 이런 거, 저작권 보호 못 받는다. 그리고 이제 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타인의 SNS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다 쓰는 거. 타인을 사칭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타인이 어디 인스타그램에 예쁜 사진을 올렸어요. 이거 사진 예쁘다. 그냥 말 안 하고 그 사람 사진 출처도 안 남기고 가져다가 뭔가 제가 컨텐츠를 생산하는데 썼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유명한 사진 작가예요. 소송을 걸 수도 있고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이미지를 가져다 쓸 때는 최소한 출처를 표기해야 되고 무조건 이거는 이제 허락을 구한다든지 이런 좀 예민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타인의 SNS 이미지를 가져와서 더 문제인 거는 이제 수익 창출 목적의 컨텐츠를 생산한 경우 이건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저작권 있는 음원 요즘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 이거를 이용해서 컨텐츠를 생산하는 경우 이건 당연히 이제 음원이 내게 아니니까 이용료를 지불하던지 이걸로 이렇게 생산한 컨텐츠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이 음원의 원작자, 음원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이에게 뭐 뺏길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제 크리에이터들이 조심해야 될 거, 가장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영상을 외부에서 촬영하시다 보면 특히 쇼핑몰 같은데 뭐 스타벅스라든지 뭐 대형 쇼핑몰이라든지 뭐 버거킹으로 대변되는 패스트푸드점 같은 데서 촬영을 하시다 보면 본의 아니게 매장의 음악이 이 영상 촬영하는데 이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뮤트 해주고, 그러니까 이 음악을 제거하거나 음소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편집하고 그대로 가져다 써서 컨텐츠를 만들고 퍼블리시했을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앞에서 이제 설명드린 개념처럼 저작권 있는 음악의 소리가 녹음된 경우에는 동일하게 해당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되고 저 같은 경우 외부 촬영을 하면 특히 이제 음악을 어딘가에 틀어놓은 장소에서 외부 촬영을 했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뮤트예요. 무조건 뮤트를 하고 중요한 내용을 이제 대화 내용이나 이런 거 써야 된다고 하면 오히려 거기다가 더빙을 해서 덧방을 낸다고 하죠. 더빙을 해서 제가 따로 녹음을 해서 따로 풀이를 하거나 따로 자막을 넣거나 그렇게 처리를 해서 저작권 침해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진짜 이거 조심해야 될 게 연예인 캐릭터 이미지를 가져와서 컨텐츠 생산하는 경우 똑같죠. 이거는 위에 이제 타인의 이미지 가져다 쓰는 것처럼. 근데 또 의외로 가져다 써도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 수익 창출의 목적만 아닌 상태에서 앞에서 이제 이 카피레프트 개념, 그다음에 이제 수익 창출 영리 목적만 아닌 상태에서 가져다 써도 되는 거. 예를 들면은 그 TV 커머셜, 그 TV 광고 같은 거, TVCF 영상 같은 거, 유튜브에 이렇게 뿌려놓은 거, 바이럴 영상으로 뿌려놓은 거 이런 거는 가져다가 패러디물 만든다든지 쓰시는데 문제 없어요. 다만 이제 그걸로 수익 창출하는 데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서는 저작권 침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거 조금 참고해 두실 필요가 있는데 저작권이 있는 음악이나 소스 영상 이거 사용했을 경우에 유튜브가 이거를 필터링을 합니다. 필터링을 해서 노란 딱지라고 하죠. 수익 창출 제한, 일명 노란 딱지가 붙어요. 그래서 수익 창출을 못하도록 내 컨텐츠에
제한을 가하게 되는 거. 이거 정말 무섭죠. 내가 정말 공들여서 영상 만들었고 이게 뭐 100만 뷰, 200만 뷰 했는데 수익 창출이 안 된다. 아, 이거는 정말 막강하게 유튜브 자체에서 필터링을 해서 이렇게 제약 조건을 걸고 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또 하나가 유튜브 광고로 발생한 수익이 원 저작자에게 자동으로 배정되는 이런 또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올려놓은 원 소스를 누군가가 그대로 이제 다운로드를 해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렇게 그대로 올리거나 혹은 편집을 해서 부분적으로만 올렸을 때 이걸 유튜브가 인식을 해요. 인식을 해서 저한테 알려줘요. 야, 타인이 이런 거 쓰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그냥 뭐 못 올리도록 제재를 가할까? 아니면은 걔가 수익 창출하면은 너한테 땡겨줄까? 요거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자는 실제로 이거 남의 거 가져다 잘못 쓰면은 광고 수익 손해 못 얻고 원 제작자한테 그냥 다 쏴주게 돼 있어요. 자동 이체되듯이. 이거 제일 무서운 게 법적 소송. 또 이제 소송 거시는 분들은 작정하고 변호사 사서 이 소송을 걸기 때문에 이미지 하나 두 개 잘못 쓰셨다가 개인이 소송 붙으면 변호사를 쓰려면 최소 500만 원부터거든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금액이에요. 뭐 이걸로 돈도 못 버는데 굉장히 골치 아픈 상황. 법원에 막 출두해야 되고 뭐 이 소명해야 되는 자료 작성해야 되고 골치 아픈 상황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조심하셔야 되고, 그 조심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애초에 저작권 없는 영상, 저작권 없는 이미지 혹은 저작권 없는 음원을 가져다 쓰면 심플하거든요. 그래서 무료 음원 사용, 그러니까 음원을 이제 안 쓸 수는 없으니까 무료 음원 사용에 대한 팁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얘기를 드리는데, 첫 번째가 이제 제가 주구장창 얘기하는 영상 편집 툴에서 제공되는 무료 음원 사용하면 땡이에요. 그러니까 영상 편집 툴 그래봤자 특히 모바일로 사용하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블로라는 대표적인 뭐 키네마스터 여러 가지 이 앱 기반의 그 영상 편집 툴 같은 경우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 이 무료 음원을 많이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것만 가져다 써서 영상 제작하시는데 전혀 문제 없고 충분하고 거기 소스가 이만큼 있으면 저는 사실 진짜 요만큼도 못 가져다 쓰고 있어요. 그만큼 막강합니다. 그래서 그거 가져다 쓰시는 게 제일 속편하고, 두 번째가 유튜브 자체 유튜브 이제 스튜디오에 이렇게 접속을 하시면은 제 채널에 대한 뭐 상황을 이제 보실 수 있는 메뉴부터 해서 수익 창출은 어떻고 뭐 이런 거 쭉 보다가 오디오 보관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하도 골치 아프니까 유튜브에서 오디오 보관함을 통해서 이 영상 편집 툴에서 제공되는 것처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음원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계속 업데이트를 해줘요. 추가된 날짜 이렇게 떠 있잖아요. 계속 업데이트를 해줘요. 그래서 음악, 그 다음에 음향 효과 그냥 빠밤 뭐 이런 음향 효과 이런 것들 여기 있는 거 가져다 써서 제작하시면 이슈 문제가 안 됩니다. 음원은 이렇게 해결을 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가 이미지. 영상 무료 영상도 이제 있지만은 그거는 이제 조금 어렵고 대부분 기본적인 영상은 여러분들이 촬영해서 쓰시는 게 제일 속편하고요. 근데 그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소스가 되는 양념이 되어주는 이런 무료 이미지들 딱딱딱딱 어디 배치를 하거나 설명 이해를 돕기 위한, 특히 썸네일 만드실 때 가져다 쓰시기 좋은 이런 이미지들은 무료 이미지 제공 사이트가 제법 있어요. 뭐그 중에 일부는 그냥 기본적인 것만 무료로 제공을 하고 좀 괜찮은 이미지는 돈 내고 사용하도록 주로 이제 유도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이트가 픽사베이라고 여기에요. 여기 픽사베이라고 여기서 무료 이미지 받아서 쓰시는 게 제일 속편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언급드렸던 우려 사항들을 모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딴 데 어디 뭐 찾으실 필요 없고요. 이 픽사베이만 잘 활용하셔도, 픽사베이에도 이미지가 이만큼이 있어요. 이만큼인데 저도 막 진짜 요만큼밖에 활용을 못 하고 있거든요. 막강합니다. 근데 이제 픽사베이 자체가
해외 서비스가 기준이다 보니까 한국어로 검색을 해서 원하시는 이미지 찾는 게 좀 쉽지도 않고, 그다음 무료 이미지다 보니 조금 식상하는 이미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어느 정도 이제 공짜라는 거를 생각해서 감수하셔야 되고, 그래서 조금 잘 활용하시려면 이왕이면 찾고자 하는 찾고자 하는 이미지에 연관되는 스펠링, 그러니까 영어 영문으로 검색을 하시는 게 더 이제 딱 내가 생각하는 이미지에 적합한 이미지를 검색하시는데 유리합니다. 예. 뭐 픽사베이 요것만 이제 활용 잘 하시면 된다. 그래서 음원은 유튜브에서 제공되는 음원 보관함 혹은 영상 제작 툴에서 제공되는 무료 음원들, 이미지는 무료 이미지 제공 사이트를 활용하는데 대표적인 사이트가 픽사베이가 있다. 픽사베이만 활용해도 충분하다. 예, 그러면 이제 저작권 이슈들을 피해갈 수 있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오늘은 그래서 크리에이터들, 특히 1인 크리에이터들이 영상 컨텐츠, 비디오 컨텐츠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으로 좀 아실 필요가 있는, 특히 이제 유튜브 하시면서 수익 창출에 제약 조건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할 점들, 크리에이터들이 알아야 할 저작권에 대한 상식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려 봤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정보로 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